T와 F의 차이에 대한 밈 중에 그런 게 있죠. 이러면 아무도 너 안 좋아해. 이런 소리를 친구나 동료한테 들었을 때 T는 타격이 별로 없지만 F는 매우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T에 비해 F가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F가 T에 비해 상처를 잘 받는 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너를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T보다는 F와 더 관련이 있는 겁니다. F가 T에 비해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더 크거든요. 아마도 이러면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라고 말한 친구나 동료 역시 F일 가능성이 커요. 일종의 경고 또는 충고로 던지는 말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한테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런 소리를 듣는 상대가 같은 F라면 이 충고가 먹혀요. 그렇죠. 근데 만약 F가 아니라 T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쩔 TV? 이런 반응이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경고든 충고든 T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러면 너한테 엄청 손해야. 이러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아마 이런 말이라면 T도 좀 움찔하지 않을까 해요. 적어도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자극이 되거나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재미난 MBTI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치명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MBTI는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기초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F가 T에 비해 관계에 더 민감한 편인데요. 그 이유를 MBTI 원조격인 칼 융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융에 의하면 주기능이 F인 사람은 주로 F를 사용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면 세상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라는 말은 모든 관계가 망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F만 그런 게 아니고요. T도 마찬가지예요. T는 F가 아니라 T를 사용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말하자면 본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능해지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 성향이 극 T인데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끝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와, 나 이제 뭐 할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융이 말하는 세상에 적응한다는 게 뭐예요? 좀 비약하자면 생존한다, 살아남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회 부적응자는 일종의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존 본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고 싶고 죽기 싫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F가 주기능이면 관계가 좋은 게 사는 방향이고 나쁜 게 죽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T가 주기능이면 유능한 게 사는 방향이고 무능한 게 죽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는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T는 너한테 엄청 손해야. 라는 말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위험해진다는 걸. 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F는 무능하고 T는 무슨 관계 파탄 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유능한 F도 많고 관계가 좋은 T도 많아요. 다만 뭐가 메인이고 뭐가 서브냐,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살고 싶고 죽기 싫은 생존 본능이 발현되는 방식을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는 방향과 죽는 방향을 느끼는 포인트가 9가지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F한테 통하는 충고를 T한테 하면 CR도 안 먹힌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러면 아무도 너 안 좋아해. 이때 만약 이러면 이라는 말을 아예 떼어버리고 야, 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대놓고 한 대 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T라면 아, 그래서 어쩌라고. 여전히 이런 짜증 섞인 반응이나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이 T에게 비수가 되는 거냐면요. 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자, 이런 말을 들으면 T는 정말 모욕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싸우려고 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친한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남친이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MBTI 지표 중 통계적으로 남녀 차이가 확인되는 지표가 TF 지표인데요. 남자가 본의 아니게 여자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주로 TF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그렇게까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건 아니더라도 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남도 나랑 같을 거라는 착각. 내가 자장면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내가 된장찌개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도 싫어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로 한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반대로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상대의 호감을 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등장하는 윤리 원칙이에요. 바이블에도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한마디로 남이 나한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남한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아프면 F는 많이 아파. 어떡하냐? 이렇게 위로의 말부터 하지만 T는 빨리 병원 가봐. 라면서 진심 어린 직설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 둘 다 황금률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애니어그램에는 납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레드 룰이라고 합니다. 골드가 금이잖아요. 레드는 납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걸 연구한 게 중세 서양의 연금술이죠. 그래서 이제 납의 원칙은 황금의 원칙, 황금률과는 반대예요. 남이 나한테 안 했으면 하는 짓을 남한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유형마다 다 달라요.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격적이 되면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봅니다. T와 F의 차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애니어그램 유형이 바로 5번과 2번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니어그램이 익숙하지 않다면 5번은 INTJ, 2번은 ESFJ가 대표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자, 대충 감이 오죠? 별로 안 맞습니다. 5번 중에 극 T가 많고 2번 중에 극 F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유형은 전형적인 T와 F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둘의 싸움을 보면 납의 원칙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5번은 상대가 바보 같다고 느끼게 하고 싶어 합니다. 멍청하다는 느낌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5번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2번은 상대를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 바로 2번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애니어그램에서 2번은 감정형이고 5번은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같은 감정형인 3번, 4번은 2번과 비슷한 면이 있고 같은 사고형인 6번, 7번은 5번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MBTI 이미지는 3번의 경우 따로 없고 4번은 INFP, 6번은 ISFJ, 7번은 ESTP가 대표 이미지라고 보면 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감정은 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이 납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걸 남이 느끼게 만들려고 해요. 말하자면 상대를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죠. 2번은 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3번은 넌 전혀 대단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야. 그리고 4번은 넌 전혀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막말로 상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2번은 만약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3번은 만약 내가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면, 그리고 4번은 만약 내가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나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납의 원칙이 적용될 때 상대를 그런 사람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 사고형은요, 본질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납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 상대에게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행동이 어떤 의도나 계산이 깔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거의 반자동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5번은 상대가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했죠. 논쟁을 하든 농담을 하든 5번과 함께 있다 보면 얘는 계획이 다 있구나.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6번은 상대를 고립시키거나 주변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심하면 왕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6번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고 그저 불편한 사람을 자신의 관계에서 제외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6번 자신이 그런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7번은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애니어그램 사고 유형은 원래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길을 잃은 두려움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7번은 즐겁고 신나는 거에 빠져 우울하거나 불쾌한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고통, 회피, 쾌락, 추구 성향이 가장 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태가 안 좋은 7번 옆에서 어떤 좋은 걸 빼앗기거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그 7번이 나베의 원칙대로 행동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황금률이 웃기는 이유가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나베의 원칙도 비슷해요. 내가 상대와 똑같은 유형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좀 어이없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나랑 똑같아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제대로 좋고 나쁘게 할 때 제대로 아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T와 F가 서로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알고 보면 서로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 때문일 수 있듯이 황금률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베의 원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상대를 다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이게 됩니다. 화가 나다가도 좀 웃긴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치 코미디나 시트콤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듯이 우리 각자는 결국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나 자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본인의 MBTI가 바뀌었다고 하는 분들을 보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MBTI는 바뀌지 않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MBTI 4글자 중 가운데 2글자 있죠. 이 2글자 중 하나는 평생 바뀌지 않는 게 아닐까 해요. 근데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칼 융이 한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오는 2글자를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N, S, T, F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4글자 중 하나를 주기능으로 갖고 태어나서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게 융의 생각입니다. 반면 가운데 2글자가 아니라 바깥쪽 2글자는 기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대적으로 바뀌기 쉬운 특성이라고 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사람에 따라 각 지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중간값 부근에 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같은 이라도 95% 이가 있고 55% 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후자 쪽이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MBTI와는 달리 애니어그램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이건 모든 애니어그램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경험적으로 그렇더라는 식의 얘기가 아니고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유형의 개념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MBTI로 볼 때 ISTJ 유형이라고 하면 그냥 ISTJ잖아요. 다른 유형과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ISTJ 유형이면 애니어그램으로는 1번 유형인 경우가 많아요.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은요, 평상시엔 그냥 1번 유형이죠. 내 컨디션이 아주 좋으면 7번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4번처럼 보이기도 해요. 원래 모든 사람은 평상시 모습과는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7번은 ESTP와 비슷한 이미지이고 4번은 INFP와 비슷한 이미지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TJ인데 가끔씩 액티브가 비슷해 보이거나 INFP 비슷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MBTI 이론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애니어그램 이론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유형의 개념은 MBTI와는 달리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유연하거나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애니어그램 유형이 이거였다 저거였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왜냐면 아무 유형이나 하나 찍어서 내 유형이라고 해도 그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번 유형이라고 해서 맨날 예의만 차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7번처럼 모험을 하기도 하고 4번처럼 낭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의 이미지가요, 본래 유형의 이미지와는 정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1번은 ISTJ 이미지라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모범생 이미지죠. 7번과 4번은요. 모범생과는 어쩌면 가장 거리가 먼 유형들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전에 만든 애니어그램 유형 별명에 의하면 이거 좀 흑화된 이미지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재미로만 봐주세요. 7번은 날라리, 그리고 4번은 딴따라입니다. 1번은 원래 다른 거였는데 여기서는 꼰대라고 해둘게요. 한마디로 평소 이미지는 꼰대인데 이런 사람이 가끔씩 날라리 또는 딴따라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화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깝깝한 범생인데 가끔씩 오락부장 또는 문학소녀처럼 보이곤 한다는 거죠. 아마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원칙주의자 스타일인데 알고 보면 희한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거나 또 그런 사람이 가끔씩 울적해져서 혼자 고독을 씹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1번인데 가끔씩 7번이 되었다 4번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1번이 4번으로 바뀌는 얘기를 했죠. 나는 솔로 28기 영숙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4번이 1번으로 변신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 가사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MBTI로 바꿔 말하자면 이티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실을 부정하면서 인프피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반대로 인프피가 현실을 인정하면서 건강해지면 이티제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애니어그램의 통합 분열 이론이죠. MBTI 이미지로 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4번이 1번으로 갈 때 인프피가 이티제로 가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더 흔하게는 ISTJ보다는 INFJ 같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얼핏 겉모습만 보면 이티제와 인프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번이 4번으로 갈 때도 비슷해요. 이 경우엔 이티제가 인프피로 가는 건데 사실 INFP보다는 INFJ 같은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더 크죠. 인프피와 인프제도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원래 인프피였던 사람이 인프제로 바뀌었는데 뭔가 컨디션이 좋게 느껴진다면 4번이 1번 통합 방향으로 이동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티제였던 사람이 인프제로 바뀌었는데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끼면 1번이 4번 분열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INFP가 4번의 대표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네. INFJ 4번도 많습니다. 그리고 ISTJ가 1번의 대표 이미지라고 했지만 INFJ 1번도 꽤 있어요. 말하자면 인프제는 4번과 1번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유형인데 인프피를 기준으로 보면 1번 쪽 이미지가 되는 거고 ETJ를 기준으로 보면 4번 쪽 이미지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MBTI 이미지가 완전히 익숙하지 않거나 애니어그램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인프제 1번과 인프제 4번은 똑같은 인프제이지만 전혀 다른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프제인데 1번이라면 원래는 매우 현실적인 면이 있었지만 자신의 이상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왠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느낌을 갖게 된 사람이고 인프제 4번은 원래는 고독한 이상주의자였다가 현실에 부딪혀가며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애니어그램 유형이 진짜 맞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후자 쪽이 좀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자가 무조건 불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 분열은 다 필요한 거예요.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1번 INFJ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1번이 건강해지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ESTP 같은 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말 이상한 얘기죠. INFJ와는 정반대 유형이잖아요. 어떻게 인프제처럼 보이다가 A팁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애니어그램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냥 하나의 유형인데 상황에 따라 인프제의 모습과 A팁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애니어그램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형이 1번이었다, 7번이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1번인데도 7번의 모습, 4번의 모습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1번이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까 ISTJ가 1번 이미지라고 했는데 ESTJ도 1번 이미지입니다. 둘 다 1번을 대표하는 이미지일 수 있어요. ESTJ와 ESTP는 한 글자 차이지만 정말 다른 느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ESTJ는 꼰대 스타일인데 ESTP는 날라리 타입인 거예요. 꼰대가 날라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1번은 건강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아주 건강하게 노는,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에티제가 건강해지면 에팁처럼 바뀌는 거냐면요. 1번은 원래 오직 하나의 답이 있다고 믿고 그걸 찾아서 그대로만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게 1번의 고착이에요. 근데 이 고착을 놓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번이 7번으로 가는 거예요. ESTJ가 ESTP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ESTP 이미지인 7번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번과는 정반대로 아주 다양한 정답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세상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모험가가 됩니다. 만약 ESTJ가 내가 옳고 남들이 틀렸다는 생각, 또는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옳으니까 나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도 옳고 동시에 남도 옳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때 ESTJ는 스스로를 눌러왔던 억압, 그리고 잊혀졌던 슬픔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7번의 열정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7번이 1번의 통합 방향인 이유예요. 자, 그럼 반대로 7번이 1번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ESTP가 ESTJ처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항상 재미있고 흥분되는 것만 찾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수틀려서 꼰대 비슷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수많은 정답이 있다고 믿던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서 오로지 하나의 정답만을 상대에게 강요하곤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7번은요, 나름대로 아는 게 많거든요. 7번 중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느끼기 쉬워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7번이 주변 사람들과 충돌할 때 본인은 원래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인데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어서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느끼곤 해요. 이런 상황에서 7번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1번과 비슷해 보이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1번은 애니어그램의 교사거든요. 근데 7번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는 모습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꼰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혼내는 행동을 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심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ESTP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학자가 되는 편이 나아요. 사실 둘 다 ESTP와는 거리가 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원래 캐릭터와는 거의 정반대 캐릭터가 통합 분열 방향에 놓인다고요. 하여튼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더 많은 걸 배우거나 더 깊이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7번이 이번엔 5번으로 가는 거죠.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하나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의 캐릭터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려면 MBTI가 낫죠. 그게 MBTI의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 자신의 캐릭터가 자꾸 변한다고 느끼거나 혹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서 정체성이 헷갈린다면 애니어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니어그램은 그 변화하는 패턴을 하나의 유형으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도구거든요. 일단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일단 9번 유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9번 유형은 게으른 사람들이죠. 내가 가끔씩 엄청 부지런해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3번 유형으로 변신 중일 때입니다. 그리고 9번 유형은 천하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주특기가 멍때리기, 유체이탈 이런 거라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상할 정도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 못 자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바로 6번 유형으로 변신 중일 때죠. 이렇게 9번 유형이 가끔씩 3번이 되었다가 6번이 되었다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비스토는 비통합, 분열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 비통합을 설명하는 중에 이게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억눌려 있던 게 비통합의 방향으로 가면서 발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신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9번 유형의 특성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씩이라도 6번 유형으로 변신해서 아무 생각 없이 미뤄놓은 것들에 대해 상황 판단을 하면서 걱정도 해보고, 또 가끔씩이라도 3번 유형으로 변신해서 몰아치기 내지는 벼락치기로 뭔가를 죽도록 해놓지 않으면 9번도 가끔씩 일중독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통합 방향은 무조건 좋고 분열 방향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 방향으로 진행된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본인한테 분열 방향의 특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통합 분열이란 게 자아, 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고란 건 유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9번 유형이라면 내가 곧 9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가 9번을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것 같고, 누가 9번을 욕하면 내가 욕먹는 것 같은, 그 내가 바로 에고라는 거죠. 에고라는 것 자체가 통합된 전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생겨난 작은 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작은 나, 즉 에고예요. 그래서 내 유형의 패턴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이 바로 분열이 되는 거고요. 그 패턴에 대한 집착이 약해질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이 원래의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9번 유형의 경우 게으르고 현실에 무감각하며 머릿속에서 몽상이나 공상만 하는 패턴이 계속되면 6번 유형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현실 문제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의식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천하태평이었던 마음이 갑작스레 불안해지고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걸 생각하기도 하죠. 9번 유형은 원래 사람을 잘 믿는 편인데 항상 그럴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6번 못지않게 의심이 많아지는 사람이 9번이에요. 만약 회사 같은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에 충성심이 이상할 정도로 강해지기도 하고, 마치 6번처럼 조직의 멸망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 싸매고 드러눕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번 유형의 문제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도 알고 있죠. 하지만 알면서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안 움직이면 6번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9번은 원래 이너시아, 관성이 강해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는 게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3번인 거예요. 이때 9번은 3번처럼 목표 지향적이 되고 행동이 중심이 됩니다. 9번은 원래 본능 유형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주변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8번과 그 힘을 통제하려는 1번처럼 사실은 거친 에너지가 잠재 있는 사람이 9번이에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저 순둥이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9번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자체가 그 에너지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다 쓰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9번이 본능 제로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9번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서지 않는 게 더 나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본인이 나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만 계속되었거나, 아무도 본인 보고 나서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몇 번 나서보기도 했는데 넌 그냥 짜쳐 있어라 하는 반응만 돌아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냥 엄마 아빠 말만 잘 듣자, 그럼 다 잘 되겠지 뭐. 이렇게 9번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9번의 숙제인 거죠. 맨날 남 따라가다 보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조차 잊혀져 버린 자신의 의지를 찾아내고 그걸 꺼내서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게 9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통합 방향으로 가기 위해 9번이 놓아야 할 게 뭘까요? 사실 9번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 자체가 고착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특히 9번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 9번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요, 철학, 종교, 운명론 뭐 이런 거예요. 9번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니어그램도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9번한테는 만약 난 9번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애니어그램을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쏙 들어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짝대기로 사과를 툭툭 쳐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사과를 먹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에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9번은 자신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산 걸까?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였는데 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학자인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라는 화두를 평생을 안고 살았다고 하죠. 저는 이 말이 3번보다는 오히려 9번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 이런 말을 한다면 고착일 수 있는데 9번에겐 고착을 벗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엔 6번 이야기인데요. 얼핏 1차 유형 369는 겉보기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셋이 모이면 3번은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6번은 의심병 환자고요. 9번은 유체이탈 중일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3번과 6번은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나마 9번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저 9번 혼자의 생각일 뿐 3번과 6번은 그냥 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참 편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 유형은 서로에게 매우 익숙한 유형들입니다. 가끔씩 상대 유형으로 변신하기 때문이죠. 자, 아까 9번이 6번과 3번으로 변신하는 얘기를 했죠. 이번엔 6번이 3번과 9번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6번은 여러 가지 면에서 3번과 대조적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3번은 사물의 밝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반면에 6번은 반대로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3번은 긍정적, 6번은 부정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6번의 부정적인 성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공지향적인 3번보다 더 성공하는 6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3번의 성공에 대한 욕망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강한 게 6번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6번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얘기인데 보는 시점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은 이 정도면 이제 확실히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로 9번으로 이동하는 거죠. 6번은 3번만큼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성실한 편인데 9번으로 이동한 상태에서는 심하게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9번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숙제 다 해놓고 놀아제끼는 아이와 같은 거죠. 근데 숙제를 다 해놓고도 못 노는 6번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가 숙제를 제대로 한 걸까? 숙제만 해도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숙제를 다 해놓고도 또 숙제를 검토하거나 숙제 말고 공부를 더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6번이 3번처럼 끊임없이 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라는 겁니다. 9번이 자신의 고착인 게으름에 푹 젖어 있다가 갑자기 6번으로 변신해서 온갖 쓰잘데없는 걱정으로 날밤 새듯이 6번은 자신의 고착인 의심과 걱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3번으로 변신해서 일중독으로 몸부릴 수 있어요. 이 역시 자기 패턴을 고수하는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분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6번의 모든 의심과 걱정은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6번은 사고 유형의 중심이죠. 물론 생각이 필요합니다. 6번이 보기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 진짜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생각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한데도 더 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예컨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면서 벼락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 수도 있죠. 확률이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새삼스레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9번으로 변신해서 모든 시름을 벗어놓고 평화롭게 그저 존재하는 삶을 즐기는 거죠. 이게 9번이 6번의 통합 방향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유형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보면 3번이라고 했죠. 미국 영화에서 보면 젊은 시절부터 직업적으로 유능함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갔지만 일에 묻혀 사느라 가족들조차 돌아볼 시간이 없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별로 낯설지 않은 캐릭터죠. 이런 사람이 바로 3번 유형입니다. 아마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중에 3번 유형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40대 이전까지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3번 유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물론 일을 잘하기 때문이죠. 일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일을 잘하는 거죠.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영업부서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의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업무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데서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 기준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사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상사가 잘한다고 인정하면 잘하는 거고 못한다고 판단하면 못하는 게 되는 거란 얘기죠. 물론 3번 유형은 객관적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는 분야에서 가장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인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3번이 특히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장한테 인정받으면 그 회사 사람들 모두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바로바로 캐치하고 맡기는 업무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서 갖고 오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거 인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끼는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일찌감치 성공가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또 그 위에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더 큰 책임을 맡고 또 그 위에 상사에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동이 걸리거나 잘 안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새 상사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사나 부하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일은 승승장구하는데 식구들 못 챙기다 보니까 집안 쪽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3번은 힘들어집니다. 그 힘든 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요. 9번으로 변신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잠만 퍼잔다든가 TV 리모컨만 만지고 있다든가 이러면서도 딴 생각한다든가 갑자기 멍 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든가 믿을 수 없겠지만 이런 3번이 분명히 있습니다. 9번으로 변신 중인 거죠. 3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9번으로 변신한 이유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직면하는 걸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똑바로 보는 게 3번으로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무념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3번이 자기 이미지를 포기하는 건 9번이 휴식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6번이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3번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진짜 일을 잘해왔고 잘하려고 했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데 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3번은 자기 노력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수학 100점 맞았어요.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별 관심이 없거나 알아주지도 않는다면 아이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무슨 자격증 취득이나 시험 합격하듯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3번은 9번이나 6번과는 달리 고착이 타인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려면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3번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수학 100점을 맞거나 달리기 1등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의 아들, 엄마의 딸이기 때문이라는 걸요. 왜 3번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놓지 못하느냐 하면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절망감 같은 게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6번이 3번의 통합 방향이 되는 걸까요? 만약 3번이 자신의 고착인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아주 많은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편이어서 현실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은 일처리가 확실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믿음직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보통 3번은 자신이 해놓은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잘하지만 6번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3번은 일이 우선이고 사람들이 그 결과가 되지만 6번은 사람들이 우선이고 일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 자신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3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실 3번이 원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죠. 그러면서 3번은 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공헌이라고 하죠. 자기보다 더 큰 어떤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번은 공헌을 통해 통합 방향인 6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3번이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서 그냥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라고 아주 쉽게 말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3번뿐 아니라 6번, 9번 아니 모든 유형이 자기 고착을 내려놓는 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아요. 마치 수영 처음 배우는 사람이 물에서 힘 빼는 거랑 비슷하죠. 힘 빼야지 한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힘을 빼야 몸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머리로 그걸 알고 있어도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 강사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3번에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혼입이한 이야기 할 때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은 진실한 관계가 있으면 최소한 불건강한 상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딱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딱 한 사람이라도 3번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영화 아이언맨, 어벤져스에서 페퍼가 없었더라면 토니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3번이 1등이라서가 아니라 최고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뭘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3번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 지난 영상에서는 1차 유형 369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2차 유형 이야기를 해볼게요. 2차 유형은 1차 유형에 비해 훨씬 복잡해 보이죠? 애니어그램 도형에서 이 헥사곤이 2차 유형의 통합 분열 방향을 연결한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 기묘하게 생긴 게 1차 유형 삼각형에 비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1차 유형은 그냥 시계 방향은 통합이고 반시계 방향은 분열이었잖아요. 2차 유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통합도 그렇고 분열도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142857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그냥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유형 중에 1번과 8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일단 주목해야 할 점은 2차 유형의 통합 분열은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1번과 8번의 분열 방향은 두 유형 모두 아래쪽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1번은 4번, 8번은 5번이죠. 그리고 통합 방향은 서로 엇갈려 반대쪽 끝부분으로 향하고 있죠. 1번은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7번으로 향하고요. 8번은 오른쪽 끝인 2번으로 향합니다. 완전히 대칭적이죠. 거울 이미지입니다. 1번과 8번은 애니어그램 모든 유형 중에 가장 현실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8번이 현실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번은 이상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1번은 그 이상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4번과 5번 같은 스타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쟤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건 평상시 그렇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도 가끔씩은 4번이나 5번처럼 뭔가 깊은 감정이나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통합 분열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렸죠.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유형에 집착, 고착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번은 4번으로 8번은 5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1번의 이름을 아까 개혁가라고 했는데요.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완벽주의자입니다. 1번은 실수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죠. 모든 일에는 정답이 있고 원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잔소리 대장이 되기도 하죠. 이게
1번의 고착이에요. 이런 거에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4번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예의범절이니 에티켓이니 근검절약이니 공공질서니 이런 얘기로 자꾸 지적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는 말이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번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좋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고 그래야 하는 거고 다 함께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 얘기인데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덧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혼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1번은 어이가 없죠. 이거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게 맞는 거였잖아.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행동하자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날 피하는 거지? 내가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요. 외롭다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은 외롭지만 진실을 놓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 때문에 외로워져 버린 거죠. 이런 모습이 4번과 아주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4번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4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되곤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태의 1번이 바로 이런 4번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번의 분열 방향이 4번이라면 8번의 분열 방향은 5번이에요. 마치 거울처럼 그렇게 되죠. 둘 다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실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세계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8번은 터프한 사람이라고 했죠. 도전자, 전사 이런 이름에서 보듯이 싸움을 빼놓고 8번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주먹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든 비즈니스든 마치 싸움처럼 느껴진다면 8번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센 캐라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리더, 우리말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8번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8번의 나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이 캐릭터에 대해 감을 잡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죠. 우리나라 교육열이 유명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8번의 분열 방향이 5번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야 성인이 된 후에 사회생활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철저히 도구로서의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명문대 법대 졸업의 판검사 출신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 코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도 그런 거죠. 돈이 곧 힘이니까요. 힘을 갖기 위한 공부. 이게 바로 8번이 하는 공부예요. 호기심 같은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말 하지만 노벨상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집니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으로 세계 6위고요. 21세기 이후 과학 분야로 한정하면 19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순수과학, 기초과학에는 거의 관심이 없죠. 별을 탐구하고 원자를 쪼개고 이런 거에서 뭐 하냐는 겁니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나마 공학은 실용적이라 꽤 쓸모있다고 했지만 요즘엔 그마저도 관심이 없어지는 추세죠. 돈 버는 게 의사랑 상대가 안 되잖아요. 같은 성적이면 당연히 의대 가야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8번의 시각으로 보면 공부는 철저히 도구라는 거죠. 현실적인 힘을 갖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8번과 단순 무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8번이 단순한 건 맞지만 무식한 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설티브라서 본능과 사고를 함께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전략이라고 했어요.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머리만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분열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8번이 5번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가는 친구였던 8번 중학생이 미국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미국 갔더니 말도 잘 안 통하고 인종차별이나 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동지 하나 없고 적으로만 둘러싸인 듯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처럼 대장 노릇하면서 살 수가 없죠. 이럴 때 8번은 5번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행동하면서 긴장을 유지한 채 주변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의 주요 특성 중 하나가 타인의 통제나 간섭을 매우 꺼리는 면이라고 했죠. 8번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 사실 8번은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죠.
타인에게 힘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최소한 남의 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어디 짱 박혀서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다시 강해져서 현실에 복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길러야 하니까요. 이러면서 8번은 마치 블랙 유머를 즐기는 5번처럼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아웃사이더, 아나키스트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과 8번이 분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봤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버텨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유형의 고착, 집착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면 분열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1번의 고착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남들 다 떠나고 홀로 쓸쓸히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맞는 얘기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4번처럼 왠지 모르게 억울한, 뭔가 불행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의 고착은 강해지는 거죠. 세상이 전쟁터거든요. 이렇게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들과 떨어져 혼자가 되어 다시 강해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합니다. 5번처럼 고독하고 시니컬한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 방향은 자기 유형 특유의 집착, 고착을 붙들고 놓지 못할 때 나타난 겁니다. 보통 본인은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1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고 저게 틀렸어. 또 그러네. 똑바로 해야지.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어차피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8번한테는. 그렇게 믿고 행동할 뿐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통합 방향이 다른 점은 이게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네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이는 거고요. 세상이 내 눈에만 온통 전쟁터로 보이는 거였구나 이런 것도 자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통합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통합 방향으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던 걸 안 하거나 덜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만큼. 그 얘기예요. 이게 의식화하면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1번은 7번으로 8번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거울처럼 완전 대칭이죠. 1번이 왜 7번으로 가냐면요. 1번의 고착이 뭐였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였잖아요.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린 거예요.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고요. 근데 이 고착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답이 여러 개인 거예요.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구나.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7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통합 방향이 7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1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적당히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1번이 어떤 깨달음 같은 거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모든 게 열려있는 거였어.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자유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였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어벤져스에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군인이었던 캡틴이 오직 상명하복과 충성심밖에 몰랐던 캡틴이 정부가 개입해서 어벤져스 팀을 관리 감독하게 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게 된 거예요. 캡틴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1번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 방향인 7번으로 이동해서 개인이 가진 자유의 신봉자로서 반대파의 대장이 되어 아이언맨이 이끄는 찬성파와 맞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언맨 토니를 3번 유형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요. 3번의 통합 방향은 6번이죠. 그래서 그는 공동체의 선의를 믿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거죠. 사실 원래 토니는 그냥 자기가 최고인 통제불능 재벌 CEO였죠. 이렇게 캐릭터가 엇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벤져스 참 애니어그램의 시각으로 봐도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번은 2번으로 가죠. 8번이 강해져야 한다는 고착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에게 세상은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였는데 전혀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8번은 한마디로 개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8번은 언제나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개깁니다. 이게 8번의 고착이에요.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 이미 강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처럼 누군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거죠. 아까 8번과 단순 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식한 건 아니라 그랬죠, 8번이. 근데 단순한 건 맞다고 했죠. 8번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단순하다는 건 순수하다는 것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8번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거친 모습 이면에 소년, 소녀 같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 8번입니다. 보통 정의감 하면 1번의 정의감을 떠올리지만 8번도 정의감이 있어요. 1번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의로운 면이 있죠. 그에 비해 8번은 아주 단순 명쾌한 정의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강부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8번은 약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센 놈한테 달려들어 한 번 뜨는 거예요. 왜 애들 때리고 있냐고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죠. 그게 뭘까요? 사실 8번은 강한 겉모습 이면에 여린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8번의 무의식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픈 기억 같은 게 있다고 했죠. 어쩌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약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져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2번 이야기하면서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슈퍼맨 같은 전통적인 히어로들이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2번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8번이 통합 방향으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엄마는 슈퍼 히어로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애들이 자기보다 큰 애들한테 맞으면 엄마한테 이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달려와서 때린 애 찾아서 혼내주죠.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2번일 수도 있지만 2번으로 이동한 8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벤져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캡틴을 1번, 토니를 3번으로 봅니다. 토니를 7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3번으로 봅니다. 시그니처 대사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3번의 언어이거든요. 그리고 통합 방향을 고려해도 3번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토르를 3번이나 7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8번으로 봅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터프한 캐릭터가 8번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고 봐요. 정확하게는 8W7이 아닐까 합니다. 자, 2번과 7번은 2차 유형이죠. 2차 유형의 통합과 분열은 좌우 대칭이라고 했어요. 이때 2번과 7번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칭을 이루는 유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합 방향이 아래쪽 깊은 곳으로 향하고요. 2번은 4번, 그리고 7번은 5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열 방향은 서로 반대쪽으로 교차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2번은 8번으로 향하고요. 7번은 1번으로 향합니다. 먼저 2번의 분열 방향부터 볼게요. 8번이네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2번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성이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요. 서비스 직종 같은데 잘 맞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8번 유형으로 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터프하고 거친 타입이잖아요. 완전 극과 극이죠.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거칠고 사나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8번의 통합 방향이 2번이라는 얘기는 했죠. 그때도 좀 놀랐는데 지금이 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땐 통합 방향이었잖아요. 통합은 원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의외였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보기 좋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분열 방향은 반대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특성이 많이 나옵니다. 8번의 부정적인 면이라면 이 사람 싸움꾼이잖아요. 대충 상상이 가세요. 말 그대로 그런 특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8번도 긍정적인 이름이 있죠. 리더, 지도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점잖은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딴 사람도 아니고 2번이 마치 따사로운 엄마 품 같던 2번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2번의 분열 방향이 8번이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바로 그 엄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2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다일까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어떤 동물 유튜브에서 호랑이와 곰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호랑이가 더 세죠. 근데 곰이 엄마 곰이었거든요. 새끼 곰 지키려고 싸우는데 결국 호랑이가 도망가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모습, 그 이면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엄마라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아주 작살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8번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이 8번의 나라라면서 8번의 분열 방향 이야기를 했었죠. 8번의 분열 방향이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엄청 높지만 그 공부라는 게 호기심 같은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철저히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히 심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 방향은 부정적인 그런 면이 보이는 겁니다. 2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애니어그램 유형이 8번이라고 했잖아요. 이탈리아는 보통 2번으로 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기질이 한국 사람들하고 닮았다고들 하잖아요. 같은 반도 국가라서 그런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아마도 2번의 분열 방향이 8번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탈리아가 뭐가 유명하죠?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말고요. 마피아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기원한 갱스터들이잖아요. 영화 대부 이런 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죠. 마피아를 그냥 8번으로 봐도 되지만 2번이 분열 방향으로 이동한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으로서의 2번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8번처럼 터프한 사람으로 바뀌곤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자기 고착을 놓지 않아서 그런 거죠. 2번의 고착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주변 사람한테 베푸는 타입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돌봐주거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곤 합니다. 이게 2번의 고착이에요. 이 고착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면 8번으로 변신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2번이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따스하고 부드럽고 하는 건 돌봐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에 대해서는 거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더 처절한 응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마피아를 분열 방향으로 이동한 2번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남자 2번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얼핏 8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2번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 2번은 8번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평상시 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7번입니다. 분열 방향이 1번이죠. 이것도 약간 쇼킹합니다. 그렇죠. 제가 7번 하면 맨날 개그맨이니 피터팬이니 이런 말 했잖아요.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어린아이 같고 이런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1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1번이 어떤 사람이죠? 깝깝한 사람이잖아요. 완벽주의자의 원칙주의자의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못 넘어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기는커녕 잔소리 많은 어르신 같은 캐릭터입니다.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7번하고는 거의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번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참 재밌죠? 사실 통합분열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유형과는 아주 다른 어쩌면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형들이 놓이는 것처럼 보이곤 하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리소는 이걸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 유형의 고착이 심해지면서 정신세계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해 가끔씩
통합으로 갔다가 분열로 갔다가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분열 방향으로 변신했을 때의 특성이 원래 이 특성과는 거의 정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열 방향이나 통합 방향이나 다 불균형 상태를 상쇄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은 강제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통합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유형의 고착을 끝까지 붙들고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특성이 분열 방향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심하게 집착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 통합 방향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은 전혀 다르지만 그 결과는 원래 유형의 특성과는 매우 다른 거의 정반대 쪽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통합이나 분열이나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번이 1번으로 가는 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7번은 즐겁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런 거 싫어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다 좋아하죠. 근데 특히 7번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태를 벗어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하고요. 슬프고 우울한 기분은 딱 질색이라는 겁니다. 잠시도 그런 상태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 7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재미있는 것만 하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 상황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어른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피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7번이 이걸 놓지 않고 버티려고 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1번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7번한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니? 남 생각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7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7번 입장에서는 쉽게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7번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게 없거나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적이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7번이 자기 성격대로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의 갈등이 계속 커지면 이 7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좋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나도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 원칙대로 하자고. 알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7번은 원래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꽉 막힌 사람처럼 원칙만 내세우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금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1번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7번이 이렇게 되냐면요. 7번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진짜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7번만큼 폭넓은 시야, 다양한 경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렇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7번은 결국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태클이 들어오니까 일종의 되갚음식으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나보고 하지 말자며 그럼 너희들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서 그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요.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1번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과 7번의 분열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통합 방향을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과 분열의 차이는 그거예요. 알아서 접느냐, 버티다가 접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두 유형의 통합은 아래쪽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2번은 4번으로 가고요. 7번은 5번으로 가는 거죠. 분열 방향일 때 이 두 유형은 현실 세계에서 폭발하거나 억누르는, 압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었죠.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들은 아주 차분해집니다. calm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혼자 행동하곤 합니다. 뭐 사색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먼저 2번이 4번으로 가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2번이 자신의 고착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뭐하냐는 거죠. 기껏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소리 하나 제대로 하는 인간도 없고
그렇죠. 다들 지살길이나 찾기 바쁘고 지금까지 난 뭐 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2번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엄마들이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돌보는 거에 정신없이 살다가 애들이 다 크고 나서 결혼이나 직업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면 텅 빈 집안에서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일종의 우울증 같은 병이 되곤 하죠. 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못 챙겼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은 남만 챙길 줄 알았지 자기를 챙기는 법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고착을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으면 이번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진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마치 4번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4번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아픔, 고통을 돌아보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4번이에요. 2번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2번은 남이 뭘 좋아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있다 해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저만치 밀려나 있었던 거예요. 남 좋아하는 걸 빨리 해줘야 했거든요. 항상 그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노래나 춤일 수도 있어요. 예술 분야와 관련이 많겠죠. 보통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2번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4번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의 통합 방향은 5번이죠. 7번의 고착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2번도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7번이 그렇습니다. 속도 그 자체가 7번의 고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7번이 내가 방금 전까지 이걸 하다가 지겨워지니까 곧바로 저걸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면 그게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루한 걸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7번은 생각과 행동이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멈추려고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걸 있는 그대로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점차 느려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일단 7번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까 7번이 분열 방향으로 향하면서 1번처럼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태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게 작용한 거죠. 근데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붙들거나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투명한 시선, 이게 바로 5번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그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높은 지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 방향으로 이동한 7번은 5번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러면서도 피상적으로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볼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통합과 분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유형의 성격을 깊이 알게 되면 통합 분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5번의 분열 방향이 7번이고 통합 방향이 8번이다. 이게 5번의 특성에 덧붙여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5번 유형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다른 유형의 특성과 깊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유형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5번이 생뚱맞게 갑자기 7번, 8번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원래 5번 유형한테 이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먼저 5번의 분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7번입니다. 제가 7번 얘기할 때 개그맨 이야기 많이 했죠. 개그에 소질 있는 사람 중에 7번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어요. 7번 다음으로는 2번, 9번도 소질이 좀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런데요, 가끔씩 5번 중에서도 천부적인 개그 감각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그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블랙 유머, 블랙 코미디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그맨 김구라를 5번으로 보는데요.
이분을 8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5번으로 봅니다. 하긴 요즘은 통합방향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통합방향이 8번이죠. 예전 모습을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5번이 웃기는 그런 개그를 구사하곤 했죠. 5번이 웃기는 거랑 7번이 웃기는 게 달라요. 5번의 유머 감각은 촌철살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신랄하죠. 주로 누군가를 놀리거나 골탕 먹이면서 낄낄대는 건데 5번 특유의 지적이면서도 동시에 시니컬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분 중에 5번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도서관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이분이랑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엄청 웃기거든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웃깁니다. 여기서 나라 얘기를 또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애니어그램을 8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탈리아를 2번이라고 했고요.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보통 5번으로 봐요. 영국 사람들이 대체로 조용하고 드라이하고 냉철하고 뭐 이렇다고 하죠. 근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유머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국 유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대부분 블랙 유머예요. 처칠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한 여성 정치학자가 수상님 연설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네요. 기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물론 기쁘죠. 하지만 내가 교수형을 당한다면 저 사람들보다 2배는 많이 모여들 거요. 이런 식이에요. 블랙 유머라는 게 웃기면서도 왠지 섬뜩한 게 있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게 7번의 개그와는 다른 점입니다. 7번의 개그는 밝은 편이거든요. 분열 방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8번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8번의 분열 방향이 5번이잖아요. 그래서 8번이 마치 5번처럼 공부나 연구 같은 걸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분열 방향이 8번인 걸 설명할 때도 8번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나오기 쉽다고 했죠. 5번의 분열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7번처럼 아주 재미있거나 웃기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어두운 색깔이 더 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왜 5번의 분열 방향이 7번이 되냐면요. 5번의 고착이 뭐예요? 물러나서.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관찰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세상을 무슨 영화관 스크린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관객석에 앉아있고 이 관찰자 고착을 붙들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상을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서 낄낄대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을 놀리고 비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단순히 블랙 유머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7번의 이름 중에 쾌락주의자라는 게 있죠. 5번이 분열 방향 7번으로 이동하면 쾌락주의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쾌락주의자 중에서도 좀 어두운 쾌락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영화, 게임 이런 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술, 마약, 섹스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자극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피하고 있는 겁니다. 뭘 피한다는 겁니까? 사실 5번의 고착 자체가 무언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 있었던 거죠. 5번은 사고 고착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5만 가지 위험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물러나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잊기 위해서 자극적인 거에 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4번의 분열 방향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그렇죠. 4번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남과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난 특별해 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고착이 진행되면서 그런 면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시작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죠. 이 다르다는 게 즐겁고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에서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결여의 느낌이에요. 남들한테 다 있는 게 나한테 없는 겁니다. 뭔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4번이면 다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진 마시고요. 다만 성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느낌.
난 왜 이럴까? 왜 남들이랑 다를까?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남들과 섞이는 게 불편한 거예요. 다르니까.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라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혼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소수의 지인하고만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 지인이라는 사람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겠죠. 취향이나 스타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4번은 남과 다르다는 고착이 완전히 굳어져서 거기에 적응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시작은 열등감이었겠죠.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자기한테는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고착이 진행되면 이상한 우월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쟤네들은 다 갖고 있는 건데 왜 나만 저런 게 없을까?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근데 이건 나만 갖고 있네? 쟤네들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비범한 재능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사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은 하나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별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준 낮게 보는 거죠. 4번의 시각에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심리학자라고 했잖아요. 속물적인 모습, 위선적인 태도, 이런 걸 금방 알아챕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오욕칠정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4번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사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안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4번의 분열 방향이 2번이 되냐면요. 자신의 이런 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번이 알고 지내는 소수의 지인들 있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2번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철저히 타인의 존재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2도 그런 의미가 있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거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나이가 아주 많은 부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얼굴도 거의 안 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오직 두 사람만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한쪽이 치매가 걸립니다. 이때 남겨진 사람이 겪는 슬픔 같은 겁니다. 혹은 초등학생인데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가면 맨날 그 친구하고만 놀았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학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서 친구가 전학 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자신의 추억 모두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4번이 2번처럼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번, 5번의 분열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통합 방향을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놓으면 통합, 버티면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착을 내려놓아야 자기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내려놓아야 통합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4번, 5번은 모두 위드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고착이 뒤집힌 형태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9번 이야기할 때 이 사람도 위드론이죠. 그런 말 했잖아요. 내려놓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9번은 내려놓는 것 자체가 자기 유형의 고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4번, 5번도 비슷해요. 이들의 고착은 9번처럼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물러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안 하게 되거나 적어도 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러나는 걸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적어도 그냥 버티게 되는 거죠. 예전엔 비슷한 상황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곤 했는데 이젠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거나 필요하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합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 도형의 상단에 놓인 1번, 8번으로 가는 거죠. 1번, 8번 둘 다 본능형이죠.
현실, 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4번, 5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면 현실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다른 유형들은 이미 현실과 관련되어 살고 있죠. 그리고 크든 작든 외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4번과 5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의 생각처럼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착 때문에 그랬던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란 얘기입니다.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방식으로 고착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 외부에서 그걸 강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하면서 알고 인식하고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번은 8번으로 가죠. 8번이 통합 방향입니다. 가끔씩 5번 중에서 쌈딱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좋게 봐요. 통합 방향으로 이동한 5번이죠. 엄청 센 캐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말빨 같은 게 매우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론 같은 걸 할 때 풍부한 지식과 정연한 논리로 상대를 제압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5번의 고착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만 할 뿐 여전히 물러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알려고만 합니다. 자신이 뭔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유형들은 그것보다 훨씬 덜 준비되어 있어도 나서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그런 고착을 내려놓기만 하면 8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5번의 통합 방향이 8번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축적해온 지식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면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8번의 분열 방향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5번과 8번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의외로 그렇다는 겁니다. 5번이 원래 타인의 통제나 간섭을 극히꺼리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통합 방향으로 가면서 8번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5번은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합 방향으로 가면 8번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타인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아주 센 사람인데 가치 있는 사람들을 지배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통합 방향은 1번이 되는데 이 경우도 비슷합니다. 1번의 분열 방향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4번과 1번도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번이 어떤 사람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이나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주의자,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사람인 거죠. 4번이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4번은 철저히 아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남들과 달라서 혼자 놀거나 아는 사람 몇몇하고만 놀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이전에 제가 4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라디오헤드의 크립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거의 왕따 비슷한 사람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건 이 노래가 어마어마한 메가히트송이라는 거죠. 라디오헤드의 수많은 명곡 중에서 가장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곡이 바로 크립입니다. 아싸 노래의 거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를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여기에 4번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4번이 느꼈던 그 혼자만의 느낌이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4번은 내가 남들과 달라서 별종이라서 이런 걸 느끼는구나 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남과 다른 사람이라는 고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1번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전에 4번의 감정을 설명할 때 이 감정이라는 게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감정이 가치가 있다 없다의 판단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4번은 언제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4번이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신미안이 현실적인 분별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타인의 기준에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
아니라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한 진실의 기초에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어떤 것, 더 나은 어떤 것, 더 멋진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